자, 다음 식을 만족하는 유리수 A값을 구하시오. 그러는데 일단 좌변식을 적당히 잘 묶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루트가 있는 것과 루트 없는 것 잘 모아서. 그럼 앞쪽에 있는 거는 3분의 루트 125. 물론 루트 125를 약간 변형해서 약분시켜도 이제 괜찮겠죠. 125는 5가 몇 번 곱해져죠? 5가 3번이죠. 그럼 루트 안에 5가 3번 곱해진다는 얘기는 5가 2번 곱하기 5가 1번. 그럼 이 5가 2번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만 얘는 못 빠져나오니까 5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곱하기 역수를 취합시다. 마이너스 루트 60분의 1. 루트 60은? 루트 60은? 아니 60을 소인수분 해보세요. 2 나누면 30, 2 나누면 15. 더 이상 해봐도 의미가 없겠죠? 여기 2번, 2가 2번, 15가 1번. 2루트 15. 곱하기 루트 10분의 6루트 3. 자, 이제 천천히 약분해 봅시다. 일단 유리수끼리 약분이 되는 걸 찾아볼게요. 약분이 되네요. 여기 1, 여기 2. 그다음 유리수는 약분되는 게 여기 2 약분되고 여기 없어지고 2도 없어지고. 그럼 더 이상은 이제 유리수가 약분되는 건 없고 이제 무리수, 루트 값을 이제 약분시켜 봅시다. 여기 약분하면 루트 1이 남고 여기는 루트 3이 남겠죠. 다시 여기 루트 1이 남고 여기 루트 1이 남아요. 더 이상 약분될 거 없네요. 그럼 남은 걸 써봅시다. 얘는 뭐 남았나요? 5가 남았죠? 곱하기 얘는 뭐가 남았나요? 마이너스 1 남고요. 여기 뭐가 남죠? 루트 10분의 루트 1이니까 1이 이미 남부터 보면 되겠죠. 이게 A 루트 10과 같아요. 그럼 좌변을 조금만 더 간단히 해본다면 일단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로 루트 10분의 5. 자, 여기는 지금 분모에 1이 있으니까 유리화를 했다는 뜻이겠죠. 분모의 무리수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양변에 위아래 루트 10을 곱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일단 붙어 있어야 되고 10분의 5 루트 10. 다시 약분된 유리수가 1. 여기 2가 남아요. 결과적으로 좌변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이 남고 우변은 A 루트 10인데 뭐 쉽게 구분하는 방식은 유리수를 완벽히 분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 이렇게 보면 좀 더 편하죠.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유리수 값이 되고 아니면 그냥 루트 10을 약분시키세요. 이렇게.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남겠죠. 뭐 그렇게 보셔도 돼요. 삼각형 넓이와 직사각형 넓이가 서로 같답니다.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32 곱하기 높이 루트 24. 그 넓이가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와 같은데 가로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할게요. 그럼 x 곱하기 루트 12. 남은 건 이제 약분이죠. 루트 12 지우세요. 여기 루트 얼마 남죠? 2가 남겠죠? 그치? 그럼 x 값은 여기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32는 4 루트 2 계산되죠? 32, 2 나누고 16. 이제 그만해야 돼요, 사실은. 16이 뭐의 제곱이에요? 4의 제곱. 그래서 4가 나오면서 4 루트 2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곱하기 루트 2. 그럼 2분의 1 곱하기 얘랑 곱하면 루트 2가 제곱이 돼서 2, 4, 8 다시 약분하면 4. 그래서 x의 변 길이는 4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연산 문제입니다. 계산 잘 하시면 되고요. 수를 포함한 식의 덧셈 뺄셈인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런 거 혹시 하실 수 있나요? 실례일까요? 죄송합니다.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답이 얼마입니까? 아, 미안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네. 답이 얼마입니까? 중간 과정은 뭐죠? 분배 법칙이죠. 이제 분배 법칙이 쓰인 겁니다. 여기서는 똑같은 수를 나눠서 곱하는 방식, 다시 똑같은 수나 문자 곱해져 있으면 반대로 역으로 돌려서 원 모양으로 바꾸는 방식, 다 분배 법칙이죠. 이 정답이 5x. 그럼 이런 것도 되겠죠. 2x 더하기 3y는 얼마예요? 덧셈 되나요? 안 된다면 이유는?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이죠. 루트 값이 약간 느린 건 이런 느낌과 좀 비슷합니다. 2루트 5 더하기 3루트 5.
약간 감각적으로 얼마일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죠? 맞습니다. 5루트 5 이렇게 돼요. 그럼 2루트 3 더하기 3루트 5 얘는 느낌이 비슷하죠? 문자 처리할 때 마치 루트 3과 루트 5가 위에는 x와 y처럼 동량이 아닌 것처럼 같은 루트가 아니면 덧셈 뺄셈 하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가 아니니까. 얘는 이런 거잖아요. 2루트 5. 2루트 5는 루트 5를 두 번 더했다고 보시면 돼요. 구구단위 원리죠. 3루트 5. 루트 5를 세 번 더했다는 뜻이에요. 하다 보니까 총 2번과 3번의 횟수가 덧셈돼서 총 5번의 루트가 덧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만 얘는 루트 3이 2번 덧셈되어 있고 루트 5가 3번 덧셈되어 있죠. 그럼 같은 루트가 아니네요. 같은 종류가. 그러니까 모이기가 덧셈을 같이 횟수를 모아서 제자는 한꺼번에 몇 번입니다 라고 횟수를 통일할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냥 얘는 딱히 더 이상 계산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루트 3 더하기 루트 2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꼭 이렇게 루트 5라고 쓰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답이에요. 같은 루트가 아니면 덧셈되지 않는다. 그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복잡한 문자식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앞에 있는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덧셈하고 뒤에 있는 무리수는 절대 덧셈하지 않고 동량 문자처럼 동량 처리해서 같은 루트일 때는 분배 법칙 중에서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계산이 그래요. 여기 2번, 4번에 선생님이 가끔 하나 풀어드릴게요. 2번, 루트 7 더하기 루트 28 더하기 루트 32 빼기 5 루트 2. 계산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 같은 루트가 아니잖아. 그래 보이는데, 루트 7은 변형이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네, 그냥 쓰시면 되는데, 플러스 루트 28은, 28을 소인수분해 보시면 2가 2번, 7이 한 번이에요. 그럼 2가 2번, 7이 한 번인 게 루트를 씌워놨기 때문에,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7, 얘가 루트가 지워지고, 2 곱하기 루트 7, 이게 2루트 7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2루트 7이에요. 루트 32, 쟤는 16 곱하기 2거든요? 그렇죠? 2가 5번. 근데 그거는 2가 5번 필요 없고, 16 곱하기, 16이 4의 제곱이니까 이게 4루트 2가 돼요. 마이너스 5루트 2. 동량 처리가 되죠? 얘네들이 같은 루트예요. 그럼 1 플러스 2 루트 7. 얘도 같은 루트죠. 플러스 4 마이너스 5 루트 2. 답은 3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1번 답을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같은 루트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렇게 문제를 의미 없는 루트에 덧셈 뺄셈 써놓지는 않았을 테고 분명히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끄집어내서 같은 종류의 루트가 모이면 그때는 덧셈 뺄셈을 분배 법칙에 의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 루트 45. 얘는 9 곱하기 5니까 9는 3의 제곱. 3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얘는 유리화가 필요하죠? 여기 루트 5를 곱하고 여기 루트 5를 곱합니다. 그럼 분모는 5가 됐고 분자는 10루트 5인데 이렇게 약분이 되죠? 남은 거는 빼기 2루트 5가 남아요. 유리화를 하고 났더니 그럼 다시 루트 5, 루트 5, 루트 5 동량 처리하죠? 그럼 3 빼기 1 빼기 2 루트 5. 앞에가 0이 됐네요. 0 루트 5는 뭔가요? 0입니다. 0 곱하기 루트 5니까 정답은 0이 처리가 되는 거죠. 어차피 앞에 있는 내용의 연속이니까 여기 있는 필수 예제 문제를 간단하게 좀 풀어본다면 1번 문제. 가로가 있네요? 그럼 배운 대로 분배 법칙 이거죠. 이렇게 하나씩 분배한다. 5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얼마인가요? 배우지 않나요, 저번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루트 6. 그렇죠. 이렇게. 같은 루트가 아니네요. 그럼 더하기 빼기 하지 않죠. 저게 답입니다. 그럼 2번. 여기 루트 6 더하기 2 루트 3. 계산 안 됩니다. 또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루트 6은 더 이상 이걸 쪼갠다 하더라도 바깥으로 뭐가 나갈 수 있는 무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놔두고 얘도 놔둬야 되는데 같은 루트가 아니니까 덧셈이 안 되죠. 그럼 그 다음은 분배 법칙, 곱셈을 이용해서 나눠주면 루트 18 플러스 2 루트 3, 3은 9 이렇게 되는데 루트 18도 변형이 되죠. 얘는 9 곱하기 2이기 때문에 3루트 2가 되고 루트 9는 3과 같으니까 2, 3은 6이 돼요. 덧셈하지 마세요. 9루트 2 이렇게 쓰면 아주 죽여버립니다. 계산 안 된다고 그랬죠. 얘는 루트가 있고 얘는 루트가 없으니까 덧셈되지 않아요. 그냥 저게 답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3x 플러스 6. 9x 이렇게 쓰지 않잖아. 얘랑 동량이 아니니까.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3번 문제. 앞에 있는 5루트 3은 계산할 게 없고 가로 안에 2 플러스 루트 6 계산 안 되죠? 그럼 다시 분배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1을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12. 5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2. 루트 12는 이게 4 곱하기 3이기 때문에 2 루트 3으로 나오겠죠? 그럼 얘네들이 동량이 돼요. 그럼 5 빼기 2에다가 루트 3을 붙이니까 3 루트 3 빼기 2 루트 2. 동량이 아니죠? 이게 답이에요. 저렇게 쓴 게 그냥 답이에요. 얘도 가로 안에 3 플러스 루트 6 계산이 안 되죠? 분배. 가로 안에 2 마이너스 루트 6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가로 풀어서 분배.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3 루트 2.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루트 12. 플러스 이렇게 분배하면 2 루트 3.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루트 18. 자, 앞에 있는 3 루트는 그냥 써주는데 여기 루트 12는 좀 전에 썼죠? 2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 루트 18은 9 곱하기 3 루트가 나오죠, 바깥으로. 이렇게. 얘랑은 지워지네요? 똑같은 수를 똑같은 수를 뺀 거니까 0이 돼서 지워질 테고, 얘네들만 더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4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루트를 이제 분배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분배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분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배할 때 굳이 억지로 곱할 때는 숫자 좀 단순하면 그냥 곱해야 되는데, 이거 뭐 단순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냥. 14 곱하기 7. 더하기,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2분의 루트 14 곱하기 2.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4 루트 7. 음수 분배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7분의 2 루트 14 곱하기 7. 그러니까 루트 7만 그냥 안에다가 루트 안에다 들이민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 14는 뭐의 제곱? 14는 뭐 곱하기 뭐죠? 2 곱하기 7이었고,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2 곱하기 7. 얘도 2 곱하기 7. 이렇게 바꿔놓고 나오면, 뭐가 바깥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뭐가 나오나요? 7이 나와요. 7 루트 2. 플러스 얘는 뭐가 나오나요? 2가 2번 곱해잖아요. 2가 나오겠죠. 7은 못 나오겠죠. 그럼 2 루트 7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4 루트 7. 플러스, 이거 음수인데? 마이너스 아닌가요? 네, 마이너스. 야, 아무도 말 안 해주는구나. 얘는 뭐가 나와요?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는 뭐 곱해야 되냐면 루트 3을 곱해야 되겠죠? 분모의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려면 똑같은 루트를 2번 곱한다. 근데 위에다 루트 3을 곱하는데 분자가 항이 2개네요? 가로가 필요하죠. 분모에 3 나오고 분자를 이렇게 분배하죠. 이렇게 분배. 2 루트 3.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3.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다시 묶을 건 없으니까. 근데 설마 또 이러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이게 약분이 되네요. 1. 답은 2 루트 3 분모는 안 써도 될 것 같으니까 플러스 1. 맞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얘기했잖아. 2분의 3 플러스 5. 답 얼마예요? 3 플러스 2. 답 얼마죠? 2분의 5가 답이다. 근데 너 지금 이렇게 약분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1. 답은 1분의 3 더하기 1. 정답은 4. 이렇게 쓴 거랑 마찬가지예요. 안 맞잖아. 이렇게 약분하는 게 아니죠. 약분은 분모 분자에 모두 곱해져 있는 공통된 숫자를 곱하 하나 나눈 게 있으면 그걸 약분하는 거지. 뭐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만약 약분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찢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찢어놔야 돼요. 3분의 2 루트 3 더하기 3분의 3, 1. 뭐 이렇게는 되겠죠. 근데 하나로 모인 상태에서 얘만 약분하고 얘는 안 하고 이러면 답이 안 맞는다는 거죠. 참고로 이거 3분의 2 루트 3은 3분의 2 곱하기 루트 3을 줄여 쓴 거니까 방법은 표기법이 2개입니다. 3분의 그냥 분자의 통째로 몰아서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써도 되고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3분의 2x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얘를 3분의 2x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쓴 거의 장점은 분모 분자를 구분해서 이제 연산 처리할 때 좋은 거고 이렇게 쓴 거의 장점은 x 앞에 있는 개수 처리할 때 좋은 거고 이것도 그래요. 루트가 있든 없든 분모 분자를 완벽히 구분할 때는 이게 좋고 이렇게 쓴 거는 루트 3 앞에 곱해져 있는 유리수를 좀 더 편하게 판단할 때는 이게 좋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런 이제 루트 처리를 하는 거고 요 4번 한번 해봅시다. 분모의 루트 1을 곱하죠. 그럼 분자에도 루트 1을 곱합니다. 그럼 분모는 2가 나올 것이고 분자는 이렇게 분배하면 루트 이 정도 숫자는 그냥 곱해야 될 것 같아요. 숫자 아직 복잡하진 않으니까. 분배하면 플러스 루트 16 2분의 얘는 4 곱하기 6이라 2 루트 6이 나오고 얘는 4 이런 건 다 약분이 되죠. 모조리 다 2라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2로 약분하면 1 남고 여기도 1 남고 여기 2가 남아요. 남은 거는 루트 6 플러스 2 이렇게 정답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은 여기 아까 우리가 좀 하고 있었던 내용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설명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가로 있으면 가로를 풀어주는 게 좋고 루트 안에 제곱수 있으면 끄집어내주는 게 좋고 분모에 무리수 있으면 유리화를 한 다음에 계산하는 게 유리하고 근데 이건 절대적이지 않아요. 어쩔 때는 유리화를 안 하고 계산할 때가 더 편할 때도 있으니까 약간 요령이 좀 필요하고 곱셈 나눗셈 먼저 계산한 다음에 덧셈 뺄셈은 원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연습 문제 중에 좀 골라서 얘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요. 1번, 2번 두 개를 덧셈한다 이런 느낌이니까 그럼 1번부터 루트 42 나누기 6 그러니까 42에서 6을 나눈 다음에 루트 씌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가 남죠? 루트 7이 남겠죠. 플러스 여기다 이거를 곱하면 루트 28인데 루트 28은 4 곱하기 7이니까 루트 7 더하기 2 루트 7 얘는 3 루트 7이 정답이다 라는 표현이고 네. 자, 그 다음 여기 27 루트 27 곱하기 2인데 27은 3이 3번이니까 그러니까 3 루트 3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6에서 루트 2를 나누는 거죠. 2는 안 나눠도 그러니까 같은 무리수끼리 약분이 되는 거니까 2 루트 3 이렇게 남네요. 그럼 앞에 거는 6 루트 3 빼기 2 루트 3 정답은 4 루트 3 이렇게 처리가 될 테고 이거는 이렇게는 약분이 되는데 이렇게는 좀 약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좀 유리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약분되면 좋을 텐데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니까 여기다 루트 3을 곱해요. 그럼 여기도 루트 3을 곱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럼 앞에부터 정리해주면 3분의 여기는 루트 40, 루트 54죠. 그러니까 이게 잘 계산해야 될 게 얘가 루트 3 곱하기 여기 있는 게 벌써 3의 제곱 곱하기 2잖아요. 루트 18이 9 곱하기 2니까 그럼 3 하나 나오지만 3과 2의 곱인 6은 못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이 3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미리 약분하기 전에 이걸 계산이 되니까 3분의 4 2 루트 6 이렇게 약분하는 거 아닙니다. 루트 있는 거 그 루트 없는 건 약분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아까는 보면 유리화를 해라 라고 되었는데 실제로는 유리화하는 것보다는 이건 유리화 안 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약분하면 여기 루트 1이 남고 여기는 루트 6이 남죠. 따라서 루트 1은 1과 같으니까 분모는 생략하고 빼기 4 루트 6 그럼 통분 3분의 2 루트 6 빼기 3분의 12 루트 6 그럼 3분의 2 루트 6 마이너스 12 루트 6 3분의 마이너스 10 루트 6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되시겠죠? 네. 4번 해봅시다. 4번 좀 복잡해 보여도 그냥 계산이에요. 네. 처음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몇 번 하다 보면 할만합니다. 루트 3을 유리화를 해야 될 텐데 여기다 루트 3을 곱해요. 그럼 여기도 전체에다가 루트 3을 곱해야 될 테고 여기는 루트 5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전체에다가 루트 5를 곱해야 될 겁니다. 그럼 분모 처음 거부터 3분의 이렇게 분배하면 3 루트 15 이렇게 분배하면 12 루트 3 이 정도 됐죠? 이거 뒤울게요. 뒤 거 계산하려다 보니까 루트 5분의 루트 5를 분배합니다. 이렇게. 근데 미리 좀 이거를 다 계산하면 일일이 힘들잖아. 미리 좀 안에 거를 좀 쪼개 놓을게요. 3 곱하기 5 마이너스 루트 75는 25에다가 3 곱한 거죠. 그럼 5의 제곱 곱하기 3. 자, 여기다가 루트를 분배하는 거죠. 그럼 루트를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여기 루트 안에 5가 하나 더 곱해지고 얘도 루트 안에 5가 하나 더 곱해지면 이 5는 바깥으로 나오겠네요. 그럼 앞에 있는 거는 5 루트 3이 되고
얘는 어차피 5의 제곱 바깥으로 나가는데 얘네 둘 남지만 얘네 둘은 제곱이 없으니까 그냥 곱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 루트 15 이렇게 남을 거예요. 좀 귀찮지만 귀찮을 거 없네요. 이거 다 약분이 되네요. 3으로 약분하면 1 남고 여기 1 남고 여기 4가 남고 여기 5로 약분하면 1 남고 여기 1 남고 여기 또 1이 남고 그럼 남은 걸 써보면 루트 15 플러스 4 루트 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5 그럼 플러스 루트 15 마이너스 루트 15 지워지게 되고 이거 동량 처리하게 되면 5 루트 3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네. 나누기 할 때? 이게 곱셈이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저희 곱셈인 줄 알고 아무 생각이 없었네요. 네. 일단 이 밑에 건 처리가 됐죠? 네. 소정이 이해됐어요? 네. 자, 이제 3번만큼 다시 풀어볼게요.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루트 3을 곱해요. 그럼 여기도 루트 3을 곱하시고 여기는 요거를 계산할 때 따로따로 합시다. 첫 번째 거는 3분의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이건 좀 아까 말했지만 미리 쪼개는 게 낫다고 그랬죠?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2에다가 루트 3이 곱해지면 루트 안에 3이 하나 더 곱해지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3 이런 느낌이겠죠? 그럼 3이 빠져나오고 앞에 있는 거는 3루트 6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처리될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3분의 2 루트 6 자, 이렇게 됐고요. 뒷걸 계산할 때 이걸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역술 처리해야 되니까 루트 12 곱하기 4분의 루트 2 이렇게 됐네요. 그럼 4분의 루트 24니까 2 루트 6 두 개를 뺄세 말하는 얘기죠. 그럼 통분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4를 곱하고 4를 곱하고 얘는 3을 곱하고 3을 곱하고 이거 약분하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아이고 요거는 이렇게 약분을 하게 되면 2분의 루트 6 그럼 얘는 곱하기 2하고 곱하기 2하고 곱하기 3하고 곱하기 3하고 그럼 6으로 통분이 된 상태에서 이거 2를 곱하면 4 루트 6 가운데가 뺄셈이었어요. 빼기 3 루트 6 그럼 6분의 루트 6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분모에 유리수가 있을 때는 굳이 뭐 더 건널 필요 없고 위아래 약분은 안 돼. 약분하라면 약분할 수 있지만 그러면 굳이 다시 또 분모에 루트가 남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곱셈 공식인데 곱셈 공식은 분배 법칙 이용해서 식을 전개한 후 동량이 있으면 동량끼리 모아서 간단히 한다. 이 곱셈 공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셈하는 건데 처음부터 곱셈 공식을 배우는 건 아니고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a 곱하기 x 플러스 y 이건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이죠. 그럼 뭐라 배웠냐면 다항식을 다항식에 이렇게 분배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ax 플러스 ay 이렇게 분배한 다음에 혹시 동량 처리되면 동량끼리 묶어라 아니면 그냥 이게 정답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항과 다항을 곱하는 방식을 배울 겁니다. 책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번호 친절하게 매겨져 있죠? 자, 잠깐 여기 보세요. 네. 번호가 친절하게 매겨져 있어요. 이게 만약에 B가 이렇게 없었다고 칩시다. B가 없었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기는 A를 C에 한번 분배 1번 그 다음에 A를 D에 한번 분배 2번 그걸 썼겠죠? AC 플러스 AD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근데 뒤에 항이 하나 더 있어요. 단항이 아닌 다항이다 보니까 항이 하나 더 있네요. 그럼 얘도 똑같이 B를 단항과 다항에 분배하듯이 3번, 4번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뒤에 붙여 써요. BC 플러스 BD 이게 다항과 다항을 곱셈하는 방식이에요. 어렵나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그림 같은 거 보는 방식도 좀 알아야 됩니다. 가끔 이제 이런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D를 곱셈하는 전개 과정을 그림에 맞게 설명한 건데 여기 직사각형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가로 A, 세로 C짜리 이런 직사각형에다가 가로는 B만큼 늘리고 세로는 D만큼 늘린 겁니다. 그럼 가로 길이가 A 플러스 B가 되고
세로 길이가 C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럼 이 넓이를 구하려고 하다 보면 가로와 세로를 곱하다 보니까 이걸 곱한 식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렇게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넓이를 덧셈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번 넓이, 2번 넓이, 3번 넓이, 4번 넓이. 근데 1번 넓이는 A와 C의 곱이니까 AC. 2번 넓이는 세로가 D고 가로가 지금 A인 상태니까 AD. 3번 넓이는 가로가 B, 세로가 C인 상태니까 BC. 4번 넓이는 가로가 B, 세로가 D인 상태니까 BD. 이걸 다 더한 게 넓이가 된다. 근데 1번 넓이 계산할 때 이제 이 개념이 쓰인다는 얘기죠. AC. 여기 2번 넓이 구할 때는 이렇게 AD. 여기 3번 넓이는 B와 C를 곱한 값 이거 BC. 4번은 B와 D를 곱한 값 BD.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다항식의 곱셈이 실제로 이렇게 도형에 대한 길이값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좀 봐두셔야 되고, 그리고 나면 뭐 사실 어려운 건 없어요. 뭐 이런 거는 간단하게 그냥 건너기 뭐 하니까. 이거 분배하라면 이렇게 분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3번씩 각각 6번 분배하시면 됩니다. 그럼 분배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6x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3y 이렇게 분배하시면 돼요. 동량이 있습니까? 그러면 동량은 없습니다. 동량이 없겠지. 왜 없겠어요? 얘네들도 동량이 아니고 얘네들 3개도 동량이 아니에요. 그럼 분배한 것도 동량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배하다 보면 나오는 것들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xy 이게 xy ab가 아니고 다 xy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동량이 있죠. 무슨 헛소리예요? 동량이 있어요. 이렇게 동량 모아주십니다. 그럼 차수별로 2x제곱 써주시고 여기에 마이너스 y제곱 차수 2차 써주시고, 얘네들 동량 처리가 되니까 동량 처리하면 마이너스 xy가 되고, 얘 동량 없으니까 써주시고 얘도 동량 없으면 써주시고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공식이니까 암기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암기해라 라는 뜻이에요. 구구단도 암기하는 이유는 연산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함이겠죠. 이런 다항식의 곱셈 공식을 암기하는 이유는 저런 다항식 처리할 때 빨리 계산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외워도 됩니까? 안 외워도 되죠. 안 외워도 되는데 그럼 구구단은 외워야 되니? 구구단도 안 외워도 돼. 대신 네가 귀찮아지겠지. 할 때마다 일일이 다 원리와 개념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것도 안 외워도 되지만 안 외우면 네가 아마 귀찮아질 겁니다. 나중에는 네가 알아서 외울 겁니다. 근데 어차피 외울 거면 한 번 할 때 제대로 외우도록 합시다. 잘 보세요. 1번 a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a 플러스 b라는 곱과 a 플러스 b라는 곱을 2번 계산한 겁니다. 그럼 분배가 되겠죠, 이렇게? 아까 배운 대로 다항과 다항의 분배니까 1번, 2번, 3번, 4번 하다 보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와 1을 곱하면 알파벳 순으로 ab가 써지게 되고 이렇게 써집니다. 그럼 동량 처리했더니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여기 써있죠? 합의 제곱 다 써있네요. 따로 쓸 필요 없고 합의 제곱이라고 써져 있죠. 합의 제곱식. 책 옆에 빈 공간 있으니까 뭐라고 쓰냐면 요거 써놓으세요. 책 옆에 빈 공간에 이거를 이렇게 AB로 외우게 되면 나중에 항의 모양이 바뀌었을 때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AB를 너무 문자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AB는 문자가 아니고 더하기 앞과 뒤에 있는 항의 구분을 지금 AB로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AB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좀 형상화된 거로 좀 기억하기 나으니까 책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네모 더하기 세모의 전체 제곱은 네모의 제곱, 결과 이렇죠? 결과 네모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네모 곱하기 세모 더하기 세모의 제곱 꼴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예를 들어보면 2x 플러스 3y의 전체 제곱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앞으로 이걸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이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뜻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분배한 다음에 동량 모으고 답 얼마 이 과정을 생략해서 여기 구조에 맞게 앞에 있는 2x 저게 네모입니다.
2x 전체 제곱이라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이렇게 쓰면 x만 제곱됐잖아요. 2x 전체 제곱 플러스 2배 곱하기 앞에 있는 항 곱하기 뒤에 있는 항 플러스 뒤에 있는 항 전체 제곱 이렇게 답을 처리하셔야 돼요. 정리하면 4x제곱 플러스 12xy 플러스 9y 제곱 이렇게 저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은 저런 식으로 정리를 빠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거는 똑같지 않을까요? 더하기가 빼기로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a 빼기 b를 두 번 분배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차례로 분배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 동량 묶이면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도 책 옆에다가 이렇게 형상한 내용을 차의 제곱 두 개항을 뺀 것 차 그거의 제곱 차의 제곱 계산법은 네모 빼기 세모의 전체 제곱 계산하시고 그러면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있는 항 곱하기 빼기 뒤에 있는 항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거 왜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인가요? 음수를 두 번 곱하면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맨 끝에 항 가운데만 마이너스고 맨 끝에 있는 항도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럼 얘도 이제 정리해 볼까요? x-2y의 전체 제곱 계산하시오. 그러면 앞에 있는 x항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 곱하기 빼기 뒤에 플러스 빼기 뒤에 있는 항 전체 제곱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 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차의 제곱식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세 번째 식은 합차의 곱셈 공식이라는 건데 이거 뭐 나와 있잖아요. 그냥 하나는 합인데 아까는 합이 두 번 그 다음은 차가 두 번 이번에는 합 한 번 차 한 번 1, 2, 3, 4 1번 2번 3번 4번이 되는데 쓰고 나니까 얘네들이 지워지네요. 남는 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얘도 이제 형성을 하게 되면 한 번은 합 곱하기 한 번은 차 그러면 네모제곱 빼기 세모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합차는 뭐를 주의하셔야 되냐면 식은 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게 답이 나왔는데 어떤 게 빼기 앞으로 가는지 어떤 게 빼기 뒤로 가는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덧셈이 아니잖아요. 순서 바뀌면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 빼기 앞으로 가는 제곱이고 누가 빼기 뒤로 가는 제곱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 구분이 이겁니다. 얘랑 얘랑은 완벽히 일치합니다. 항도 같은데 부호도 일치해요. 그렇죠? 근데 얘 둘은 잘 보면 항의 모양은 같으나 뭐가 다르죠? 부호가 달라요. 그럼 부호가 달랐던 거에 제곱되는 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연습을 해보시면 2a-3b 곱하기 2a 플러스 3b 이렇게 되면 2a와 2a는 항의 모양도 같은데 부호도 같죠? 근데 3a와 마이너스 3b와 3b는 항의 모양은 같으나 부호가 반대네요. 그러면 빼기 앞에 갈 거는 2a의 제곱이 가고 빼기 뒤로는 3b의 제곱이 이렇게 뒤로 온다는 얘기죠. 그럼 정답은 4a 제곱 빼기 9b 제곱.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식이 나오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y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건 뭐지가 되는 거죠? 네. 이건 뭐지가 돼요? 가만히 있어봐.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거를 헷갈린다는 얘기죠. 잘 보면 이런 규칙이에요. 얘랑 얘랑은 항의 모양이 똑같고 부호도 같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뒤를 보면 항의 모양은 같으나 부호가 반대입니다. 이런 모양일 때가 이거 쓰는 거죠. 합차를 쓰는 식이다. 이 모양이 그렇게 안 보이지만 실제는 합차를 쓰는 식이에요. 그럼 계산은요? 계산은 빼기가 붙고 합차의 곱셈 공식은 빼기 붙고 앞에 있는 네모의 제곱, 뒤에 있는 세모의 제곱. 부호 모양이 똑같은 얘는 전체가 제곱이 되는 것이고 부호 모양이 달랐던 얘는 그 전체를 제곱한 값을 빼기 뒤쪽에서 빼주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x제곱 마이너스 4y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형태 맞추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5번 공식에 3번, 4번 공식이 있는데 3번, 4번은 3번은 나중에 인수분해 할 때 역연산 처리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 돼요. 알아는 두십니다.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앞에 있는 가로와 뒤에 있는 가로를 보니까 두 개 위에 보면 두 개 항이 서로 똑같거나 부호만 살짝 다른 케이스죠. 근데 얘는 두 개 항 중에 하나는 같은데 나머지 하나는 완벽히 다른 항들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다른 항들. 뭐 부호나 뭐 항의 모양이라는 상관없이 그냥 아예 다른 항들이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이 되고 잘 봐. 분배하면 플러스 bx가 되고 분배하면 플러스 ax가 되고 분배하면 플러스 ab가 되죠. 근데 얘네들이 동량 처리가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가 동량이니까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이렇게 써지는데 선생님 외우라는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근데 이건 나중에 말했지만 인수분해 할 때 이게 반대 과정이 적용되는 게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말해요. 2a 플러스 3 곱하기 2a 마이너스 5 다음을 곱셈공식 이용하시오 그러면 두 개 가로를 곱한 다항과 다항이 곱셈인데 앞에는 똑같아요. 뒤가 완벽히 다른 거죠. 그럼 처리할 때는 이 모양에 따라 처리해 본다면 앞에 있는 항의 제곱 그 다음에 얘랑 더하는 겁니다. 3-5 한 다음에 앞에 있는 항을 곱해준다는 뜻이에요. 2a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항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5 마무리해주면 4a 제곱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5 이게 답이란 얘기야. 근데 물론 이건 곱셈 공식을 외울 것까지가 없는 게 이걸 오히려 공식에 맞춰서 풀어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그냥 이거보다 어떨 때는 이게 더 빠를 때가 있어요. 그냥 분배하는 거죠. 4a 제곱 분배 마이너스 10a 분배 플러스 6a 분배 마이너스 15 그럼 답쓰라면 4a 제곱 마이너스 4a 이게 더 빠르거나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굳이 이 공식에 막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얘는 선생님 실제로는 3번과 4번은 학생들한테 굳이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특히 4번은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외우지 마세요.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3번 같은 거는 인수분해 역연산이나 아니면 나중에 2차 방정식 해를 통해서 2차식을 작성할 때 이런 모양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분배하는 과정에서 굳이 선생님 꼭 이걸 제가 곱셈 공식 써야 됩니까? 라고 하면 3번, 4번은 선생님 굳이 쓰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특히 4번은 뭐 쓰지 마세요. 오히려 이게 쓰는 게 더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저런 거는 분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빨리 자, 이 중에 시간상 그냥 빨리 그냥 한번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뭘 쓰면 되죠? 이건 차의 제곱식을 쓰는 겁니다. 차의 제곱식. 아니면 선생님 이거 합의 제곱식 쓰면 안 됩니까? 두 개랑 어쨌든 더한 건데 그래도 되긴 합니다. 그럼 만약 차의 제곱식을 썼을 때와 합의 제곱식을 썼을 때 차이점을 보자면 만약 차의 제곱식을 쓴다면 이건 3y 빼기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3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 곱하기 빼기 뒤에 플러스 빼기 뒤의 제곱 이렇게 정답은 9y 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x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 구조를 그냥 선생님 이건 그냥 합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y의 전체 제곱 합의 제곱식. 합의 제곱식 뭐죠? 얘를 네모, 얘를 세모로 보시는 겁니다. 그럼 네모의 제곱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덧셈 앞에 있는 것 마이너스 x 덧셈 뒤에 있는 것 곱하기 3y 플러스 뒤에 있는 3y의 전체 제곱 처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9y 제곱 답은 똑같은 겁니다. 얘랑 얘랑은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의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저 4번 같은 케이스는 합이 될 수도 있고 차로 될 수도 있고 그냥 편한 대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좀 참고로 알아둡시다. 잘 보세요. 잘 봐. 빨리 보세요. 빨리 끝내드릴 테니까. 얘 있죠? 얘 있죠? 이거 어떤 모양이냐면 마이너스 네모 플러스 세모의 전체 제곱은 실제로 뭐랑 같으냐면 네모 빼기 세모의 전체 제곱과 답이 똑같아요. 계산해 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얘는 마이너스 네모
마이너스 세모의 전체 제곱. 이게 복잡하죠. 음수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얘는 네모 플러스 세모의 전체 제곱과 답이 똑같아요. 이게 어떤 요령이냐면 가로 안에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일 때는 얘네들의 위치를 이렇게 반대로 바꿔놓고 제곱시켜도 답이 똑같고, 둘 다 음수인 경우는 계산이 불편할 때는 그냥 둘 다 양수라 생각하고 제곱해도 답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이런 문제도 있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놓고 풀어도 답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니? 쉽게 말하면 가로 안에, 그러니까 위에 제곱이 있을 때다. 가로 안에 항에 부호를 더 두 개 항에 부호를 완벽히 반대로 바꿔놓고 제곱해도 답은 똑같으며, 얘도 그래요. 제곱이 있다면 가로 안에 들어있는 항의 부호를 완벽히 둘 다, 하나만 알고 둘 다를 부호를 반대로 바꿔놓고 풀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얘는 이걸 계산하는 것보다 이걸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어디 있나요? 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게, 네, 이런 거예요. 지금 설명이 따로 안 되어 있는 게, 이게 아까 말한 4번 공식인데, 보세요. 두 개 가로를 곱하는데 얘랑 완벽히 틀리죠? 얘랑 얘랑도 완벽히 틀리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분배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곱셈을 쓰지 말라는 얘기야. 4번 공식인데 그냥 곱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곱하면 마이너스 5x제곱.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5xy.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xy.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y제곱. 동량, 얘네들 동량.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17xy 마이너스 6y제곱.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을 쓰는 것보다 쟤는 분배가 더 빠르다. 그 공식을 암기하는 거는 여기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아셨습니까? 자, 과제는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시고, 네, 중학교 1학년 문제는 30문제. 아셨죠? 중학교 1학년 30문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 과제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교재 전체를 다 했다고? 새로 그러면 그 뒷과정에 대한 프린트를 드릴게요. 그래, 고생들 하셨어요? 준서는 오늘 집에 일 있다고 하니까 바로 집에 귀가하도록.